안녕하세요. 미국 재정 가이드 데니얼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가을에 미국은 의료보험을 갱신하는 계절이지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의료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도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의 형편에 맞는 의료보험을 선택하시고 잘 활용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여러 가지 의료보험 제도 중에서 은퇴 시기인 65세가 되시면 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데보라 홍 선생님을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보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은퇴 플래닝과 함께 네. 건강보험, 특히 오바마 케어, 메디케어를 도와드리는 일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네. 세미나나 원오원 그런 미팅을 통하여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오늘 방송 기대가 됩니다. 예, 저도 몇 차례 메디케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좀 워낙 많이 복잡해서 좀 머리에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오늘 한번 선생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디케어란 좀 정확하게 무엇이고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메디케어란 미국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로 네. 1965년에 닌든 대통령께서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죠. 네.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입니다. 메디케어 신청은 소셜시큐리티국에 하시지만 네. 그거를 관리하는 국은 정부 관리 산하기관인 CMS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CMS요? 네네. 네. 그리고 가입 자격은 65세 이상 되시면 이상 되신 시민권자나 또 5년 이상 거주하신 영주권자들은 받으실 수 있고요. 네. 65세 미만이시더라도 특정 장애, 신부전증, 심장 이식이나 네. 그런 투석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 또는 이제 루게닉병 그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65세 미만이시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 네. 그 단어가 좀 비슷해서 많이 좀 혼동하시는데요. 그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맞아요. 많은 네.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네, 네.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메디케어, 메디칼 막 이러시면 말씀하시면 저도 많이 헷갈리게 되거든요. 네. 메디케어는 네. 65세가 되시면 네. 연방 정부에서로부터 받는 건강보험이고요.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에서 관리합니다. 주정부에서요? 예, 보건복지국, 네, 사회복지국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에게 드리는 의료보험이죠. 네. 이거 캘리포니아는 또 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메디케이드랑 메디칼도 틀리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예, 메디칼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메디케이드가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65세가 되시면 네. 메디케어를 받으시는데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죠. 메디케어를 받으시는데 네. 봐요, 저도 헷갈리잖아요. 맞아요. 네, 메디케어를 받으시는데 네. 그게 80%밖에 커버가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100%가 아니군요. 네네. 그래서 네. 20% 부분은 이제 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만약에 내가 자격이 메디칼 저소득층이라서 메디칼을 받으시게 되면 그 네. 20%를 그 메디칼로 충당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인컴과 그 에셋 그게 기준이 되어야 그 자격이 되십니다. 예, 2019년에 그 네. 연방 정부가 정한 극빈자 그 기준이 네. 한 달 인컴이 싱글이실 때는 1271불 또 네. 부부이실 때는 1720불 미만이시면 그 자격이 해당이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메디케어를 받더라도 100%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건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네네. 메디케어가 또 65세가 되면 모두 다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조건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얼마 네. 전에도 한 분을 만났는데 네. 62세신데 지금 이제 이민 오신 지 2년 되셨대요. 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좀 난감했죠.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메디케어 자격이 되시려면 65세에 그렇죠. 메디케어 자격이 되시려면 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40크레딧이 돼야 돼요. 40크레딧이요? 네, 1년에 4크레딧씩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1크레딧이 네. 1360불 수입이 있으시면 1크레딧이 돼요.
네, 1,360불. 네, 1,360불. 그러니까 4크레딧이 되려면 5,440불이죠. 네. 네, 1년에 5,440불 인컴이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네. 세금 보고를 하시면 4포인트씩 받으시는데 네. 그게 10년이 내야 40포인트가 되겠죠. 40크레딧이. 네. 10년이 돼야지 10년이 돼서 40크레딧을 받아야지만 풀로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65세 은퇴되기 전에 40크레딧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데 네. 이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어렵죠. 아, 네, 그렇겠네요. 40크레딧만 되시면 네. 메디케어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거든요. 근데 집에서 우리 일을 안 하시고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네. 이제 남편분하고 음. 지금 살고 계신데 남편 크레딧이 있으시면 가능하고요. 아, 그렇죠. 네, 가능한 네. 거죠. 네. 많은 가정주부님들이 이거 들으면 나는 일 안 해서 40 크레딧 못 받는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스파우스가 배우자가 이게 다 크레딧이 클리어가 되면 네, 네. 배우자도 다 함께 똑같이 살고 받을 수 있는 계시면, 거군요. 네, 가능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메디케어는요. 파트 A, B, C, D 이렇게 네, 네.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각 파트별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A, B, C, D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65세가 자격이 되셔서 받으시는 분은 네. A, B를 받습니다. A, B요? 네, A, B를 받습니다. A는 병원 보험이에요. 네. 입원 수술 또 이제 가정 간호나 네. 그런 이제 호스피스 그런 또 간호 재활 비용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병원에 입원하셔서 받는 그런 것들이겠죠. 병원 네. 보험. 그리고 파트 B는 의료보험입니다. 네. 의사를 방문하시고 네. 또 예방 진료, 또 각종 검사, 그런 의료 장비 보조, 네. 예, 그런 것들을 받으실 때 네. 받는 것이 이제 파트 B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40크레딧이 되셔서 65세에 네. AB를 받으시면 그걸로 그냥 끝내시는데 파트 D를 사셔야 돼요. 파트 D가 뭔가요? 처방약이에요. 처방약 보험. 약보험이라고 볼수 네, 있나요? 약보험이에요. 네, 그냥 AB만 받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네. 처방약 보험을 부담을 줄여들기 위해서 2006년부터 시행해온 프로그램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CMS에서 그렇게 승인받은 그런 보험 회사에서 민간 네. 보험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AB를 받으시면은 꼭 D도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네. 예, D는 네. 보통 약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약보험도 그냥 다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해마다 디덕터블이 있어요. 네. 예, 기본적으로 디덕터블이 네, 디덕터블. 2019년 기준은 지금 415불인데 오. 예, 2020년은 지금 그저께 나왔는데 435불. 그러니까 조금씩 예, 올랐네요. 오르고 네, 있고요. 네, 네, 네.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디덕터블은 당연히 내시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최초 혜택 단계라 해서 그 다음 단계 총 비용이 3,820불이 될 때까지는 그 처방약 소매 가격의 25%를 또 내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3,820불이 될 때까지. 아. 근데 이것도 이제 엊그저께 나온 거 2020년 보니까 4,020불로 또 올랐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해마다 그렇게 오르고 있고 또 이제 거기까지 내셨는데 네. 이제 또 그 약 비용이 3,820불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네. 그렇게 넘어갈 때는 7,653불 될 때까지 예, 거기에 제네릭 약은 37%, 또 브랜드 약은 25%를 내셔야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 금액이 또 다 도달했을 때는 네. 또 약값의 처방약의 한 5%는 또 이렇게 제네릭은 3불 40불, 네. 또 이제 브랜드 약은 네. 8불 50 그렇게 그것 중에 이제 높은 것을 이렇게 내시게 됩니다. 약값이 만만치 않아요. 네, 만만치 네, 않아요.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그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 이 각 파트별로 언제 가입을 해야 되나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가입 네, 시기가 네, 있어서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가 되셔서 내 크레딧이 40포인트가 되시면 A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입이 되십니다. 네. 예. 그리고 사회보장이나 이제 철도연금, 은퇴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그런 네. 분들이 자동으로 가입되시고 네. 파트 B는 네. 파트 A의 자격이 되시는 분은 다 같이 받지요. 그런데 내가 이제 65세 생일 되기 3개월 전이나 3개월 후, 그러니까 네. 7개월이겠죠. 네. 그 사이에 신청하셔서 파트 A, B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생일이 예, 이제 예, 예. 올해가 65세가 네. 된다 그러면 네. 3개월 전, 또 네. 3개월 후, 그 사이에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직장에서 다니시고 계셔서 그때까지 일을 해서 직장을 네. 아직 다니시는 분들은 네. 직장 보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그냥 파트 A만 받아 놓으시고 B는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시면 8개월 이내에 8개월이네. 예, 다시 이제 소사시큐리티국에 가셔서 파트 B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지켜야 되죠? 페널티가 있어요. 페널티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제 파트 네. D는 말씀 안 드렸는데 파트 D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A, B를 받고 네. D를 신청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D도 신청 안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또 페널티를 내시게 되는데 D 역시 만약에 회사 커버를 지금 받고 계시다면 이제 회사를 그만두셨을 때 63일 이내에 그거를 이제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 날짜가 되게 63일 정확하게 잘 지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페널티는 한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페널티는 파트 A가 되시면 네. 자동적으로 받으시니까 상관이 없으시죠. 네. 근데 내가 사실 크레딧이 안 되셔가지고 내가 돈을 내고 파트 A를 가지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10%의 페널티를 내는데 내가 안 낸 기간에 그 2배의 프리미엄의 10%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년을 늦게 신청하셨다면 2년을 그렇게 내시는 거고 또 2년을 늦게 내셨다면 4년을 내가 내 돈을 내고 사야 되는 파트 A의 프리미엄의 10%를 그렇게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 B는요. 파트 B는 내가 1년이 늦어질 때마다 10%의 보험 페널티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를요 라이프 타임 내셔야 돼요. 평생 내야 되는 거예요? 네, 평생 내야 돼요. 파트 D도 마찬가지고요. 네, 파트 D도 내가 내지 않은 그 기간에 그거를 이제 내셔널 베이스 베네피셜리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해마다 정해진 게 있는데 2019년 같은 경우는 33불 19전이에요. 네, 그거에 이제 곱하기 이제 내가 안 낸 달에 1%.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18개월 정도 안 냈다 그러면은 한 6불 그 정도를 이제 매달 내셔야 되는 거죠. 네.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요. 그렇죠. 네, 매달 또 평생을 내셔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요. 네. 그래서 꼭 신경 써서 기간 안에 등록을 꼭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오리지널 메디케어 A/B를 받더라도 또 비용이 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맞아요. A/B를 가지셨다 그래서 메디케어를 다 받으셨다 그래서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일단 파트 A는 디덕터블이 2019년 기준으로 1,364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디덕터블, 자동차 보험도 디덕터블 내듯이 1,464불은 딱 내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스테이라고요. 내가 이 병으로 같은 병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또 다른 병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 이제 또 1,364불 또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마다 오르고 있어요. 2020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페이 내가 병원에 60일까지 들어가셔서 입원을 60일까지 하셨을 때는 코페이 내는 게 없는데 61일에서 90일 그리고 그 사이에는 341불을 내시는데 이 차트에 보시면 보시겠지만 데이예요. 매일 341불. 네. 그리고 또 이제 90일이 넘어서 150일까지는 하루에 682불이라는 돈을 그렇게 내셔야 됩니다. 파트 A의 프리미엄이 아까 40 크레딧 되면 안 내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40 크레딧이 안 되면 그렇게 20에서 39 크레딧이면은 240불.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언더 29 크레딧이면은 437불을 내셔야 됩니다. 네.
네, 파트 B의 디덕터블도 있습니다. 아. 네, 파트 B의 디덕터블은 지금 2019년 기준으로 185불이에요. 네, 프리미엄은 또 이제 135불 50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프리미엄 135불 50인데 이제 제가 차트 하나 지금 나오시는 거 보시면 보시겠지만은 네. 이 프리미엄이 기본적으로 스타트는 135불 50이지만 네. 내가 인컴이 은퇴하셔서도 스틸 높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프리미엄을 더 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인컴이 있으시면 음. 파트 B와 파트 D의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차트 보시는 거에서 만약에 부부가 둘이서 30만 불을 인컴을 보고하신다. 네. 그러실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파트 B 프리미엄이 135불 50이 아니라 352불 20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파트 D는 51불 40에 플러스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플랜의 프리미엄을 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파트 B 프리미엄은 어디에다가 내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MS 기간에 CMS요? 내세요. 65세가 되시면 네. 메디케어는 정말로 네. 신청을 하셔야지 페널티를 안 내시게 되겠죠. 네. 근데 65세가 되셔서 메디케어는 꼭 신청을 해서 받으시지만 네. 소셜 스키리티 그 연금을 받는 거는 미루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70세까지. 네. 그렇게 미루시게 되더라도 이 메디케어는 받으시게 되는데 음.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되는데 네. 메디케어를 소셜 스키리티 연금하고 같이 받으시면 소셜 스키리티 연금 받으실 거에서 그 프리미엄이 제하고. 파트 B 프리미엄이 빠지고 나와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만약에 그걸 미뤄 두셨을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CMS에서 스테이머니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메디케어 들었는데 돈 하나도 안 내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되게 자기 그 소셜 연금에서 빠지는 걸 나오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모르셔서 거죠. 그러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소셜 스키리티를 네. 연기하신 분은 연금을 네. 받기로 연기하신 분들은 이제 스테이머니 3개월에 한 번씩 400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 들고 와서 나 안 내는데 왜 이게 뭐지? 막 그래요.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연세가 65세 되셔서 이제 은퇴하시면 많은 이제 자녀 키우는 비용이나 그렇죠. 뭐 또 집을 페이오프 하시거나 이래서 나갈 네. 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직 스틸 메디칼에 들어가는 네. 이 메디케어 비용이 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면 인컴도 줄어드는데 이렇게 또 메디케어에 대해서 돈이 또 나가니까 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미리부터 좀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오리지널 자격이 네. 돼서 AB를 받으시더라도 이게 예. 80%밖에 커버가 안 되니까 예. 네, 20%를 또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떡하죠? 아, 진짜 그 20% 준비하는 거 데보라 선생님 좀 길겠지만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네, 설명해 주실 수 알겠습니다. 있죠? 네, 네, 예, 당연히 예, 그렇게 예. 해드려야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메디케어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메디케어에서 커버되지 않은 20%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데보라 선생님과 함께 또 다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데보라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네,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